하이하이. 머리 빗는 중. 아이고야, 머리 빗는 것도 일이다. 요즘 연휴라고 거의 늦게 자는데 이 늦게 자는 거를 반복하면은 직장 생활 하려고 할 때 완전 힘들어지거든. 그래서 오늘 다시 밤 11시쯤에 자는 거를 목표로 해보겠다. 우선은 아침 9시 반 정도 된 것 같고 10시가 되면은 나갈 거라서 10시 되기 전에 영상을 찍으러 왔어. 이번 추석 때 뭐 달한테 기도를 드리면은 뭐 좋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이번 기도에는 내가 하는 것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지 않을까. 오늘 할 얘기는 은준과 상현을 내가 최근에 봤는데 되게 눈물도 나고 여러 가지로 재밌었던 것 같은데 그 작품을 보면서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들을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은준과 상현 본 지가 일주일이 넘었거든? 간간히 진짜 하루에 한 3화씩 쳐다보면서 일주일 만에 다 본 것 같아. 근데 일주일 만에 보고 바로 찍었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찍지를 않아서 솔직하게 말하면 기억이 조금 안 나는데 그래도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. 내가 이제 은준과 상현 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냥 짤막하게 얘기를 하고 그 후에 뭐 나도 친구들과 있었던 일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. 은준과 상현을 보면 모든 여자들이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쉽게 얘기를 하면 사람 간의 관계에서 복잡 미묘한 심리 관련을 굉장히 잘 표현했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. 뭐 예를 들어서 보통은 로맨스 같은 걸 보여줄 때 그 로맨스에 대한 말랑말랑함, 약간 좀 세심함 이런 걸 보여준다는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좀 사람 간의 관계에서 기분 나쁘다고 확 말하기는 애매한, 그러면서도 기분이 안 나쁜 건 아닌 그런 상황들을 많이 묘사한 것 같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복잡 미묘한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괜히 삭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은중이를 통해서 많이 보여줬었고, 상현이로는 괜히 부족해 보이는 그런 상황들을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너무 작게 느껴졌을 때 아니면은 어느 하나 내가 혼자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 느낌에 대한 사회적인 힘듦 되게 상현이를 통해서 보여줬다는 느낌이 좀 들어. 그래서 나는 상현이랑 은중이가 각자 좀 공감이 갔었고 상현이는 뭔가 되게 아픈 손가락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마법이 조금 있는 것 같아. 나는 은중과 상현을 보면서 그냥 둘 다 좋았고 좀 못했던 건 상현이였던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상현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많이 애정이 갔다. 상현이는 약간 조금 붕 떠있는 느낌이 들어. 약간 붕 뜬 메네라 같은 느낌? 누군가가 잡아주지 않으면은 거기에 딱 안착되지 않고 둥둥 떠가지고 돌아다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. 그래서 나는 그거를 잘 표현하는 배우가 좀 신기하게 됐었어. 이 얘기를 하면서 나도 친구 썰을 한번 풀어볼까 생각을 해. 내가 이제 정말 오래 지냈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. 한 4년 정도 됐었던 것 같아. 한 20대 중반을 같이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20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그 친구는 애인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었어. 애인이랑 많이 헤어지고 뭐 사귀고 이런 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단 말이지. 그러다가 결국 헤어졌어. 헤어지고 나서 어디다가 털 곳이 없으니까 나한테 이제 많이 털게 된 거야. 근데 나는 반복해서 터는 거를 별로 싫어하지 않거든. 반복해서 터는 거에 대해서 딱히 기분이 안 나쁜 이유가 사람이 솔직히 힘들다 보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. 그런 식으로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뭔가 그런 식으로 감정을 해소하다 보면 그나마 좀 나아져. 감정을 꽁하게 참고 있는 것보다 해소하는 게 훨씬 낫잖아. 근데 그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반복해서 고민을 터는 게 자기만의 방식이라면 나는 그거를 기꺼이 들어줄 자신이 있었어. 걔의 연애 이야기를 좀 많이 듣게 됐고 그렇게 4년이 지났던 것 같아. 그 친구가 직장을 안 가지게 된 것도 한 5년이 넘어갔단 말이야. 한 8년, 7년 됐던 것 같아. 근데 7, 8년이 되는 동안 직장 가지는 걸 조금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였었어. 근데 내가 그래도 한번 가져보라고 했었단 말이지. 29이 되던 해 애가 또 직장을 이제 구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되게 별 시덥지 않은 이유로 안 다니려고 하는 거야. 뭐 예를 들면 사장이 싸가지가 없다, 직장이 멀다. 근데 막 먼다고 생각해서 들어보면은 뭐 엄청 멀지도 않아. 30분 거리인데 막 멀다고 하고, 아니면은 사장님이 싸가지가 없대. 근데 왜 싸가지가 없냐, 주소를 좀 물어봤다고 하는 거야. 자기가 지금 면접을 볼 주소, 직장 다닐 주소 뭐 이런 걸 물어보면은 싸가지가 없게 주소만 띡 보냈다. 그러니까 싸가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. 네가 무슨 상전도 아니고 고객님도 아니고 단순히 면접 보는 사람, 직장인 이런 거인데 그럼 거기서 더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냐. 네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게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네가 사장님한테 그냥 바라고 있는 게 뭔지도 모르겠다.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네가 직장 다니고 싶지 않은 거를 핑계로 삼아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다. 나한테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다니기 싫으면 다니지 마. 그 직장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겠대. 그리고 직장을 안
가는 거야. 그러니까 나는 직장 안 가도 돼. 그냥 가기 싫은 곳은 안 가도 되는데 적어도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따지고 가던가. 그것도 안 된다면은 그냥 무엇이라도 해봐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. 직장 다니는 거 무서울 수 있어. 왜냐면은 한동안 안 다니다가 다시 다니려고 하는 거 어려울 수 있지. 뭐라도 조금 해보고 그러고 나서 직장 구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냥 뭐라도 해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 한 번도 직장을 안 다니다가 이제 좀 29쯤 되니까 내가 좀 차갑게 얘기를 했거든. 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30이 되면은 직장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아예 안 뽑아주는 곳도 있다. 20대 때의 그 장점을 지금 살릴 수 있는 거고 너 이러다가 직장을 아예 못 구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냐. 나는 네가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.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.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걔는 그게 기분이 나빴나 봐. 그러고 나서 알겠다고 해놓고 간간히 내가 이제 걔의 불편한 점 같은 거를 내가 바로바로 얘기를 했었어. 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냥 서로 안 맞았던 것 같아. 굳이 맞춰가면서 지내려고 했던 것 같아. 내가 걔한테 괜히 더 잔소리가 많았던 거고 잔소리가 많았던 만큼 걔는 들은 말 때문에 더 기분이 상하고 걔한테는 내가 이제 기분이 나쁜 거야. 그냥 내가 싫었던 것 같아. 걔가 이제 나한테 하는 행동이 조금 좀 별로 안 좋게 된 거야. 미지근하게 대하고 싸가지 없게 대하고 차갑게 대하는 그런 식으로 되길래 걔한테 이제 뭐 나한테 기분 상한 게 있냐고 좀 신경 쓰인다고 내가 얘기를 했단 말이야.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아니 뭐 그런 거 없는데 바빠서 그랬어 라고 하는 거야. 아니면 뭐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그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. 아 그랬었구나. 나는 네가 나 별로 안 좋아하게 된 줄 알았다. 아 솔직히 좀 신경 쓰인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. 지금도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자기가 없으면 안 된다는 듯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나도 너 없으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. 그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났는데 나도 솔직히 말하면 걔한테 쌓인 게 많아서 생각을 좀 하다가 조용히 내가 연락을 정리를 했었어. 근데 연락을 정리를 하니까 갑자기 이제 내 주변에서 이제 뭔가 이야기가 자화자화하기 시작하는 거야. 걔랑 같이 있던 겹친구들한테 걔한테 불편한 게 많아서 그냥 연락 정리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이 하나둘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. 사실 그거 알고 있냐고. 그 친구가 네 얘기하고 다닌다 라고 하는 거야.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길래 뭐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궁금한 거야. 처음에는 걔가 워낙 친구가 없어가지고 내 친구들을 막 소개시켜주고 그랬거든. 한 3-4명 정도 소개시켜줬던 것 같아. 근데 그중 몇몇 친구가 걔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내가 걔한테 자격지심을 갖고 있어가지고 막 자기한테 엄청 뭐라고 하고 내가 뭐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걔를 뭐 무슨 경쟁 상대로 보는 것처럼 얘기하고 막 자기를 조금 아래 것 보듯이 했다고 하는 거야 내가. 근데 나는 아래 것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자격지심을 걔한테 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. 아래 것을 볼 이유가 없었고 당연한 거잖아. 친구끼리 뭔 위아래를 따져. 내가 그냥 아니다 싶은 거는 곧바로 얘기를 했던 게 걔는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. 그리고 또 하나는 자격지심을 느낀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직장을 갖고 있고 지금 이렇게 월세 살고 있는데 직장이 없는 걔한테 자격지심을 가질 게 뭐가 있겠어. 이게 뭔 상황이지 이 생각이 드는 거야. 들어보니까 나한테 이제 뭐 쌓인 게 많았던 건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좀 하고 다닌 거야. 그리고 그거를 내 주변 겹친구들한테 은영이는 나쁘니까 피해라, 못됐으니까 피해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야.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좀 화가 났었거든. 그때 그 어떤 친구가 갑자기 자기가 중재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좀 황당하긴 했는데 그때 그 친구가 중재했던 것도 나한테는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냥 그렇게 중재하고 끝났어. 그 친구가 몇 년이 흐르고 나서 그 중재했던 친구를 통해서 내 근황을 물었나 봐. 뭐 걔는 뭐 잘 지내? 이런 식으로 물었다는 거야. 아니 자기가 그렇게 뒷담화를 까고 이간질을 해놓고 왜 내 근황을 묻는 거냐고. 그 친구가 그냥 뭐 은영이 잘 지낸다는 듯이 얘기를 했나봐.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듯이 뭐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야. 그래서 좀 어이가 없다. 뭐 자기가 그렇게 이간질 해놓고 이제 와서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? 내가 봤을 때는 자기가 그렇게 남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한테 미지근하게 차갑게 대해놓고 애들 인간관계 사이가 자기가 오히려 손절당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. 그때 이제 친구들한테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니까 나한테 이제 오히려 얘기를 해주고 이제 그 친구를 오히려 손절한 걸로 알고 있거든. 그러니까 오히려 손절당하니까 그러는 것 같아. 내가 소개시켜준 친구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내 쪽에 더 가까운 친구들인데 무슨 생각으로 그런 얘기들을 친구들한테 했을까. 거기에 대한 어이없는 궁금증. 그냥 속이 좁은 친구였고 나랑 안 맞은 친구였고 그 친구랑 연락을 끊고 나서 더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된 것 같아. 역시 조금 안 좋은 친구다 싶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. 빨리 정리해서 남아있는 이 빈자리에 더 좋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빈자리가 있어야 다른 새로운 친구들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. 별로다, 아니다 싶은 인간들은 그냥 바로바로 쳐내.
괜히 정 때문에 마음 약해져봤자 필요 없는 것 같아. 뭐 이래놓고 정 때문에 아쉬워서 지금도 친구들 중에 아쉬워서 괜히 붙잡는 친구들 아주 없지는 않을 거야 다들. 나도 없지는 않을 것 같아. 근데도 정리할 거는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길이 아닐까.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들 이간질하는 친구 절대 가까이 두지 않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칠게. 빠이.